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정오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김정은과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나는 회담을 하기가 어렵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조건이 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은 확실한 완전한 검증 가능한 되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를 하라는 약속, 그것을 김정은이가 미리 보증을 하라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미북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는 미국의 대화를 구걸하지 않는다. 미국이 우리와 맞주 않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된 담화입니다.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 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 북미입니다. 조미 순회회담을 재고려할 때에 대한 문제를 최고 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김정은한테 그렇게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나겠는지 아니면은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나겠는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담장에서 만날래 아니면은 핵전장에서 만날래 이런 뜻이죠. 핵 대 핵의 대결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북한의 자세를 엿볼 수 있습니다. 저 북한은 이제는 완전히 핵 보유국이 되었다. 우리도 핵 보유국이고 미국도 핵 보유국이다. 같은 핵 보유국끼리 대등한 게임을 하자. 대등한 회담을 하자. 그래서 김정은은 핵 보유국이 된 북한의 통치자로서 세계 최대 강국인 그동안 미국에 대해서 적대적 정책을 취했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을 당당하게 만난다.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핵을 폐기하러 나서겠다는 자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최부상은 부상이라면 차관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부대통령 펜스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조선이 리비아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느니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택안은 배제된 적이 없다느니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라느니 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주제넘게 놀아댔다. 이 말이 좀 험하네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를 비극적인 말로를 걸은 리비아와 비교하는 것을 보면 미국의 고위 정객들이 우리를 몰라도 너무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의 말을 그대로 되받아 넘긴다면 우리도 미국이 지금까지 체험해 보지 못했고 상상도 하지 못한 끔찍한 비극을 맛보게 할 수 있다. 이거 뭐 핵폭탄 쓰겠다느니 화학 생물학 무기 쓰겠다는 공갈인지 진담인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지금 폼페오의 국회 증언, CNN의 보도,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종합을 하면은 이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지금 한 20일 남겨놓고 이렇게 양쪽이 공개적으로 신경전을 막 하고 하는 걸 보면은 이 회담이 과연 열릴 수 있을지 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촉박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금쯤은 합의문이 나와야 합니다. 공동성명서 내용도 양쪽이 다 밑줄을 그으면서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 2주 전에 준비회담을 하기 위해서 싱가포르에서 미국과 북한 대표팀이 만나기로 되어 있는데
아무런 예고 없이 북한 팀이 나타나지를 않았답니다. 이번 주말에 미국의 준비팀이 또 싱가포르에 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에도 안 나온다면 이 회담은 물 건너가는 것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CNN 보도에 따르면은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쪽에서는 김정은이가 과연 이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를 회담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다. 확인은 누가 하느냐? 폼페오 국무장관이 나서야 되겠다. 그래서 한미 훈련이 끝난 직후에 제3국에서 북한의 대표와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할 건 뭐냐? 금정 부분이다. 미국 사람들이 마음대로 북한의 핵시설, 미사일 시설을 보고 검증하고 할 수 있는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회담이 되겠다. 이런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를 할 때는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된다. 지금 기자들만 불렀습니다. 그것도 요구사항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북한이 받아들일까요? 근데 우선 회담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김정은이 정말로 핵을 폐기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 직접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폼페오가 평양에 2번을 갔어요. 김정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김정은이는 핵 폐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듣고 싶어도 하지도 않는 것 같고 북한이 완전히 핵 폐기를 한 다음에 우리가 줄 수 있는 무슨 안전보장에 대한 조치,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더라. 이게 폼페이오의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폼페이오도 김정은을 만나고 나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확실한 비핵화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폼페오 국무장관은 이 회담 전문가니까, 회담 담당자니까 이 회담을 성사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사시켜야 트럼프 대통령도 요사이 스캔들의 그 공세 속에서 조금 벗어나가지고 아주 역사적 회담의 주연으로서 화려하게 각광을 받고 11월 중간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다. 이런 계산이 있으므로 폼페오 씨는 그전에는 북한 정권을 무너뜨려야 핵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CIA 국장 시절에 주장했던 그 태도에서 벗어나가지고 회담을 성사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회 의회 청문회에서 나와가지고는 이 점은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이 과거라면 2번의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1994년에 제네바 합의, 모든 핵시설, 핵개발 중단한다고 했던 그 제네바 합의를 해놓고도 뒤에서 우라늄 농축 방식의 더 위험한 핵개발을 하고 있었다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겠다. 그리고 육자회담에서 2005년 9.19 선언을 통해서 북한이 완벽하게 핵 폐기를 약속해놓고도 그 다음에 또 핵실험을 해버린 거. 이런 것을 또 되풀이하려고 한다면은 회담은 있을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김정은은 보니까 과거 육자회담이나 제네바 합의 때의 성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그러나 말로라도 핵 폐기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핵 폐기는 그냥 핵 보유국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통해서 김정은은 우리는 완전한 핵 보유국이 되어서 앞으로는 당당하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건축하겠다. 우리는 체제 수호의 보금을 갖게 되었다.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담보를 확실히 갖게 되었다. 앞으로는 경제 발전에 노력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 폼페오가 바라는 것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회담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장담하고 있습니다. 이게 누구 말이 맞는지, 과연 회담이 이루어질 거냐, 아니면 회담이 깨질 것이냐,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담이 이루어져서 나오는 합의, 회담이 이루어지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합의가 과연 지켜질 수 있는 합의냐. 북한은 지금까지 합의문이 딱 나오고 난 뒤부터는 그 합의문을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합의를 깨버립니다. 실천 단계로. 그러니까 합의를 깨기 위한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김정은 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깊은 의문이 듭니다. 그 정도 알려면 북한과 끈질긴 교섭을 해보고 북한한테 시달려 본 사람들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진 미국 관리들이 몇 사람 있어요. 뭐 힐 차관보 같은 사람인데, 라이스라든지 그 직접 당사자는 힐 차관보인데, 이 힐 차관보는 김계관한테 당해가지고 북한한테 뜯어먹힌 사람이에요. 북한이 뭐 영변의 냉각탑 폭파 쇼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테러 지원국에서 명단에서 해제해주고,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적성국 규제법에서도 해제해주고 대상에서 해제해주고 이렇게 뜯어먹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김계관한테 당한 사람도 요사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충고를 하고 있으니까, 북한에 대해서 안다는 게 책을 통해서 아는 것과 접촉을 통해서 아는 것은 천지 차이고요. 접촉 중에서도 중요한 문서를 가지고 북한과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논쟁과 협상을 해본 사람이라야 알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지금 트럼프 정권 안에 없어요. 볼턴이라는 사람도 유엔 대사 또는 군축 담당 국무부 차관보로서 한 역할, 그것은 도움은 되겠지만은 북한 정권의 본질을 아는 데는 좀 부족한 경험입니다. 한국에는 그런 경험자가 많죠. 뭐 강인덕 통일부 장관, 이동복 남북 고위급 회담 대표 같은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분들을 초청해가지고 좀 들어봐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은 흔히 말하는 디테일의 악마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에서 잘못되면은 전체 합의가 이상한 쪽으로 간다, 이런 뜻이죠. 그러려면은 실무자가 강해야 됩니다. 대통령은 큰 소리하고 쇼맨십을 발휘하더라도 실무진이 강하게 붙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저는 트럼프 정부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을 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드러나는 것은 도저히 회담을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점점 조성되고 있는데, 오늘 저녁 7시에 폭스뉴스와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여기서 또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결정한다. 싱가포르 회담이 있을지 없을지는 다음 주에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